그때 윤석열 그 계엄 관련한 얘기를 할 때 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맞아요. 우리나라 산을 다 뭐 깎아먹고 네, 막 그런 맞아요.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근데 태양광 패널을 중국 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룸이 있냐? 여기서는 이런 정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기후나 에너지 쪽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이후에 IRA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여기서 저희 둘이 앉아서 IRA의 운명을 점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실제로 그래서 IRA가 존치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거나 확 줄어들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라는 게 없는지, 그러니까 기업들은 분명히 뭔가 지금 대책 마련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뭐 들은 게 없으신가? IRA가 폐지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거 믿고서 지원금 이런 거 기대하고서 뛰어든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원금. 제일 많이 투자했다면서요. 근데 지원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이라고 네, 해볼게요. 네, 전기차 보조금을 안 준다. 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단순하게 보면은 뭐 소비자들이 비싼 돈을 내고 차를 사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런 겁니다. 네. 우리 차 안 사겠죠. 그러면 다른 데는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차 말고? 모르죠. 테슬라는 받을 수도 있죠. 테슬라가 왜 받죠? IRA 아니면 보조금 받고 있는데. 아예 전기차 수요가 줄고, 예. 전기차를 그냥 원래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겠죠, 이제. 전기차 시장 파이가 아예 줄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네. 그 경쟁과 경제의 관점에서 IRA를 볼 때 네. 우리가 보조금을 받다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손해야 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전기차 안 사고 내연기관차 살 수도 있죠. 그럼 현대차예요. 전기차 안 팔려갖고 내연기관차 팔리면 그거 팔면 되죠. 네. 이게 이제 경제의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거기서 일론 머스크는 왜 거기다 손을 들고 전기차 회사인데 왜 거기서 뭐 트럼프 지지하면서 이렇게 막 그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진짜 어떤 한 가지 시각으로 딱 답을 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분석 내용 중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테슬라는 그러니까 원래 그 전기차를 IRA 보조금 받기 전부터 팔던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서 자동차의 어떤 공정 기술이라든지 그 만드는 그런 방식에서 비용을 되게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라인을 쫙 깔아서 하는 게 많이 로봇도 해서 하고 막 이런 자동화도 많이 도입하고 아니면 이게 막 찍어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동차를 이렇게 조립을 하고 막 저 용접하고 갔다 왔어요. 그냥. 기가 팩토리 갔다 오셨어요? 네. 이제 빵 찍어서 만들잖아요. 네. 이 빵 찍어서 만드는 그 프레스 기계 네. 그거 원래 뭐 하던 회사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장난감 자동차. 네.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 이게 플라스틱 눌러서 만들듯이 그거를 꽉 눌러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얘기가 아니지. 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가 저런 겁니다. 이게 보조금 없어도 그나마 그런 원가 경쟁력이 제일 높은 데가 살아남을 것이다. 네. 라고 보면 테슬라는 원래 그랬으니까. 그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는 어디냐? GM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GM은 이게 전기차 전환이 좀 늦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좀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들도 좀 적어요. 심지어 상품 경쟁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제가 GM을 얘기 드렸던 얘기는 포드나 크라이슬러 같은 예전에 과거 미국의 빅3라고 네. 불리는 데는 사실 포드하고 크라이슬러는 완전히 너무 외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내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또 구매력이 좀 약해지면서 안 팔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은 생기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특별히 더 상처를 받는다, 데미지를 입는다 이런 거보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변화의 어떤 흐름들이 그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현상들보다는 흐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자동차 회사가 IRA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때는 네. 그냥 뭐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경쟁력, 원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제품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졌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보조금에서 그 생산지원금 같은 경우도 폐지한다 그러면은 생산지원금을 폐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장을 지을 때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장 지으면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고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들어가서 대충 얼마에 팔면 어느 정도 마진이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진이 안 남을 수도 있죠. 네. 마진이 안 남았을 때 그럼 마진 자체를 보조금으로 메워주게 되면 그러면 마진이 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특정 공장에만 보조금을 준 게 아니라 관련된 산업에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다 안 주게 되면은 기업들은 정말 힘들어지겠죠. 네. 적자를 보면서 힘들어질 거고 다 같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아까 미국 애널리스트 만났을 때 그 미국 애널리스트가 뭔 얘기를 했냐면 한국도 되게 힘들어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뭐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절반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산업과 정책이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주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뭐 태양광 하는 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안 좋아해 라고 하기에 이미 미국에서 신규 발전소를 만들고 있는 발전 용량의 한 65%는 태양광 풍력으로 만들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그럼 그 65% 되는 발전 비중이 야 아닌가 보다 지금 석탄 발전소 짓자 그렇게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원전 그러니까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부분 빅테크들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럼 걔네가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앞으로 쓸 한 20-30년 쓸 데이터 센터를 석탄 발전소로 만들어야지. 이럴 리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흐름상에서의 변화는 없을 건데 네. 속도의 문제와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경제에 흐르는 커다란 흐름과 그다음에 그 회사의 본질적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라는 의미. 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붙여보면은 봐요.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국가적인 흐름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거기에 신규 발전 능력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신규 발전 용량에서 대부분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의 절반 이상을 설치하고 있는 중국. 네. 중국이 제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태양광 발전이 줄어든 나라, 늘지 않는 나라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네. 그게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도 이게 작은 나라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할게요. 네. 이게 그 정도로 역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체감하기에 트럼프가 되면은 뭐 재생에너지가 없어지고 뭐 바이든이 되면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국내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 1기 때 떠올려보면 그때 태양광 풍력 되게 많이 늘었는데 미국에서. 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치를 지향해서 나는 재생에너지가 싫어. 화석연료가 좋아. 그게 아니라 화석연료가 가격이 싸니까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 거야. 혹은 그쪽 지역의 지지세가 나의 지지세가 높아. 혹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후원금을 많이 내고 있어. 혹은 미국 경제에 이게 더 유리한 것 같아. 이런 스킴이거든요.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을 너무 가치 지향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산업 지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것인가라고 봤을 때 친환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의 행동들은 친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기차 전환, 전기차 전환을 가장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2차전지 배터리 투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기업들, 네. 그 기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놨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친환경론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그리고 도도하게 가는 게 있고 이게 제일 느리게 움직이는 동네 중에 하나가 조선이거든요. 조선이 왜 느리게 움직이냐면 조선은 예전에도 보면은 환경 규제가 강화될 거니까 조선 친환경 선박 나온다 그랬다가 주식 샀다 물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조선은 규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 해운은 국가를 막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서 뭘 규제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그 국가에서 만약에 규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 들어갈 때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공개될 땐 다시 디젤 돌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만들면 20-30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차를 살 때는 친환경 차를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지금 그냥 차를 타고 있다가 내가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로 바꿀까?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배도 그렇거든요. 한 20-30년 되는 그 주기가 끝났을 때 그걸 교체를 하게 되면은 친환경 선박으로 바꿉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 10년밖에 되지 않은 배를 버리고 환경 규제에 맞춰서 새 배를 사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 선박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엔진을 2개를 씁니다. 디젤 엔진, 가스 엔진을 2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성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까지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성과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조선업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조선업 좋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죠.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지금 물려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 3년 정도의 수주 잔고를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호황이죠? 라는 질문이 사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선박 교체 주기가 됐다. 됐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 느리고 규제 저항이 심한 그 바다 사나이들도 친환경 쪽으로 돌아섰다. 네. 왜냐면 20-30년 써야 되는데 그거를 화석연료 배만들 벙커시유 이거 해가지고 했다가 예를 들어서 환경규제 강화돼가지고 5년 있다 10년 있다 못 쓰게 되면 엄청나게 손해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의 흐름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근데 국가별로 조금 속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업별로의 경쟁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이제 보면, 물론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IRA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은 뭐 다들 아는 그린딜 있고, 중국은 뭐 신질 생산력 이런 거 있고, 일본도 뭐 녹색 전환 2040 막 이런 거, 뭔가 이제 이 에너지 전환과 뭐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향하는 어떤 커다란 방향성을 보이는 정책, 예. 뭔가 시그니처 같은 그런 게 보이는데, 사실 그런 게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지라고 하면 저는 모르겠거든요. 전 정부 때 나왔던 한국형 그린 뉴딜? 네, 이거 그럼요. 있다가 뭐 없어지고 그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기업들은 좀 그 어떤 방향성의 부재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는 싫어요. 싫어요. 엄청 싫어하죠. 방향 왔다 갔다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네, 기업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 안 되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돈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내가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일로 가. 근데 그래갖고 일로 바꿨더니 다시 절로 가. 네. 그걸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친환경적으로 정해져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적인 아젠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그걸 맞춰서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친환경 쪽은 다 흘러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ESG라는 게 생각보다 무시 못합니다. 네. 글로벌 자금들이 움직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구호로서의 ESG는 요즘에 얘기를 잘 안 할지 모르더라도 네. 이 방향성으로서의 ESG는 여전히 고고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좀 잘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좀 불편하죠. 근데 그래도 저는 가야 되는 건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그 유럽의 그린딜이라든지 뭐 미국의 뭐라든지 뭐 중국의 신질 생산력은 조금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한참 얘기 나왔을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금리 때입니다. 저금리 때. 예, 금리가 낮고 자금 조달이 쉬울 때. 그러면 자금 조달이 쉽다,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훨씬 더 장기적인 미래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금리가 낮게 되면 테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주가가 좀 좋게 가는 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딱 그때 시점이에요, 대부분. 네. 이게.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그때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책도 되게 중요하고 이 금리 환경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좀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앞서 나갔던 부분들을 오히려 속도 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기업들 만나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이거 하려고 투자 많이 했던 데가 뭐 SK 지오센트릭이라든지 네. 이런데 그런데 아예 지금 울산 공장에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만드는 거 거의 무기한 연기돼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그전에는 착했고 지금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때 만들었어도 25년에 만들었어도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재활용 플라스틱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주고서 사겠다라는 일종의 정책 방향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타겟으로 해서 그 공장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안 되잖아요. 시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인 방향에서의 정치라는 건 결국은 그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속도가 좀 조절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 이제 글로벌한 흐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조금 더 소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는 이제 기업의 어떤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틀어버린다거나 네. 글로벌 흐름에 역행을 한다거나 네. 이러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은 자기네 국가에다가 막 지원을 막 해줘가지고 거기에 원가 경쟁력이 높아졌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원 안 해서 원가 경쟁력이 낮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정부가 얼마나 가치지향적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느냐도 있겠지만 이건 정치의 영역이죠. 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대 국가에 있는 기업과의 원가 경쟁력을 정부를 끼고 갔을 때 어떤 차이가 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세상 변한 건데 원래 보조금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이게 한 5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이 보조금이란 개념은 불법이에요. 국가 단위로 봤을 때 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진짜 특정한 국가에게 관세를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 때릴 때 그거를 문제 많이 삼았잖아요. 그렇죠. 보조금 문제 많이 삼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보조금을 안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각자 노생이고 이게 자유무역의 시대는 어쩌면 그 예전에 우리의 신자유주의,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맨날 신자유주의 얘기했었잖아요. 신자유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그 국가 간, 기업 간 경쟁력 측면에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누구를 위해서 역행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굳이 역행할 필요가 없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이제 탈탄소라는 과제랑 그거를 이제 우리 경제 성장으로 또 엮어내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꼭 필요한 어떤 정책 과제라고 하면 뭐가 있을지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저는 정치가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을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그때 윤석열 그 계엄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우리나라 산을 다 뭐 깎아먹고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 가지신 분들 많은 거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태양광 패널을 중국 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룸이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양광 패널, 태양광 셀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산화를 고집하고 중국 거 사기 싫다고 해서 태양광을 안 깔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감정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태양광은 깔아야 되겠는데 중국 건 쓰기 싫어. 근데 중국 거밖에 없어. 그럴 때 이 나의 감정과 지향점과 이 산업과 이거를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지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치가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서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지. 야, 중국은 미우니까 우리 온 국민이 중국을 미워합시다. 그러니까 야, 태양광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온 국민이 태양광을 하지 맙시다. 이런 정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는 5년에 한 번씩 얼굴을 바꾸고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경제나 우리의 삶은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10년 후 20년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이퀄 우리의 삶이라고 봤을 때 정치적으로 좀 그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친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너무 엇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뭐 또 지금 앞으로 또 선거도 해야 되고 그럼 선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부가 또 잡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권이 잡든지 물론 지금은 대통령이 워낙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대충 뭐 큰 흐름은 저쪽인 것 같긴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속도 조절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만 하더라도 뭐 전남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태양광 많이 깔아가지고 전력망이 없어서 그걸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 상황에서 전력망을 깔아줬어야 돼요. 근데 전력망은 한번 깔려고 그러면은 한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 입장에서 아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뭐 내일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해달라고 뭐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10년, 20년을 바라보고서 지금 시작해야 자기 후임 대통령이 에 대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남들이 바라보지 않지만 우리의 10년, 20년 후에 있을 문제를 정책적으로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업들은 이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법으로 이게 뭐 송전망 같은 거는 다 한전이 깔아야 되는 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한전이 돈이 없으면 이거 아예 못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누가 커버해 줄 수 있냐? 민간에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기업들은 탈탄소 안 좋아한다 이런 인식들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이만큼 쓰고 싶으면은 기업이 스스로 발전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PPA라고 해서 이게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오는 거나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나 어차피 돈 써서 하는 거 똑같거든요. 사올 종기가 없어요. 녹색 전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완해 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제가 뭐 기업만 지원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업을 주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전기를 많이 쓰니까.
진짜 이거 얘기하면 맨날 그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네. 뭐 우리 애들한테 뭐 친환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뭘 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너무 죄송해요. 우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 그쵸. 걔네가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별거 없는데 그냥 애들은 막 너무 힘들게 그걸 지켜. 교실 밖에 나갈 때 불 끄고 가고. 네. 그런 거를 애들한테는 막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 네. 진짜 정작 그럼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보면은 오히려 큰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발전 쪽, 그 발전이 아무래도 에너지 제일 많이 쓰니까 그게 있고 그 다음에가 산업 쪽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 쪽에서의 그 에너지 전환을 하려는 의지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 그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정책 지원이라는 게 꼭 돈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뭐 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네. 돈 주는 거 아니더라도 충전망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뭐 풍력만 예로 들어도 풍력발전소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그거 만들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짧으면 11년? 네. 근데 그 진짜 10몇 년 걸려야만 하는 일인가? 대만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그 택지 분양하듯이 분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가 여기 택지를 자기가 조성을 맞아요. 해서 이거 세우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 택지 조성해준 다음에 그거 팔아가지고 민간 분양하게 하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것처럼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활성화 시키려면은 진짜 그 공무원들이 가서 민원 듣기 싫으니까 기업 보고 다 해오라 그러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택지처럼 딱 규제 만들어서 네. 이건 좀 비싸게 팔아도 됩니다. 네. 그 비싸게 팔아도 기업들은 좋아하는 게 기업들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수 없는 걸 싫어해요. 차라리 비싸면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거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가야 되나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걸 더 싫어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해서 뭐 택지를 조성이 됐으니까 좀 비싸더라도 사서 들어오려면 들어와요. 그러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거잖아요. 해상풍력특별법이지 그런 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건 그냥 제가 이걸 꼭 해달라라는 것보다 그냥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법으로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 과제로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좀 인설티브하고 페널티 잘 조합해가지고 괜히 뭐 먼저 전환했다 손해봤네 뭐 이런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룰메이커의 역할로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그런 정책을 할 때 선악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국민이고 우리 삶이고 이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뭔가 정책을 내세울 때 정책적 선명성이라든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그런 걸 해요.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저거는 나쁜 거니까 이 나쁜 걸 처단하고 저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선진국에서는 뭐 99대 1은 없습니다. 항상 49 아니면 51이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뭐 특정한 그게 좀 반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페널티를 주면서 이걸 변화가게 하는 것이 정책이지 너네는 나쁜 거니까 처단해야 돼. 너네는 선하니까 너한테 지원금을 왕창 몰아줄 거야. 이런 식의 인식은 좀 어떤 정책이 되더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나와서 훌륭한 식견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잡담만 하다 가는 것 같아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그 채널에서 저희 좀 언급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출연했다고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